적용학습 09번일 거예요 아마. 사회문화 적용학습 09번. 우리 교재는 일반사회 0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스캔 작업도 해보죠. 뭐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요. 자, 먼저 이제 학습에 대한 거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적 탐색 이런 것들, 인지적 학습 얘기 나오죠.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지주의 심리학. 여기 이제 이렇게 구조를 두 개를 구별짓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학습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죠. 이제 스키마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여기 길죠. 인지주의 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인지주의 심리학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개의 A, B, C 나누는 거 우리가 많이 해본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가능 지문의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첨가 연상적 학습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율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이제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세 개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하니까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애초에 1문단에서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으로 좀 구조를 나눴잖아요. 뭐 뻔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여기 3문단에서 한번 끊어주면 될 겁니다. 3문단에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됐죠?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문단에서 한 편 나오니까 내용이 전환되는 요소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행동적 학습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동적 학습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 두 개 나누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문단 넘어가면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요. 조건 반사 실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용어들이 많아요 앞에. 그 다음에 중성 자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자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이제 작동적 조건화 여기는 이제 묶여 있네요. 자, 뭐 시유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긍정적 처벌, 그 다음에 부정적 처벌. 뭔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어서 빠르게 가볼 거예요. 자, 문제 유형 봅시다. 뭐 1번은 일시어부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B네요. 1번은 당연히 B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 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지적 학습을 전체적으로 봐야겠네. 이게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이 지금 전체로 나와 있어서 좀 나눠서 봐도 되고요. 한꺼번에 봐도 되고 그냥 오늘 빠르게 할 거니까 A로 놓을게요. 근데 이제 두 개 나눠서 제거하셔도 됩니다. 자, 3번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거는 이제 C고 마지막 문단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용어를 한번 볼까요? 재구조화 그 다음에 조건반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나와 있네. 뭐 사례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연결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워서 좀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풀면서 3번 풀고 뭐 2, 4번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고 기존의 태도나 어떤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걸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제 어떤 생각이나 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이 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구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제 소비자의 학습 여기가 이제 화제가 되겠죠. 소비자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인지적 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그래서 여기 두 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2, 3문단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4문단에서 마지막 문단까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정보를 기억 속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적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대중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들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는 것,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인지적 학습이라고 해요. 인지적 학습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지적 사고 과정. 그래서 인지적 사고 과정이라는 건 뭐냐? 이게 탐색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뭐 검색을 해서 정보를 발견하거나 하면 그것을 뭔가 이해하고 뭔가를 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인지적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학습인데 이게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스키마 이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서 스키마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스키마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일컫는다.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이 부분 위치만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자, 3문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문단은 뭐 별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왜 떨어지냐?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소비자가 여기 나와 있죠. 새롭게 얻게 된 지식에 의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자, 이게 이제 전개 방식이죠, 지금. 첨가, 조율,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존의 지식 구조에 인지주의 요거와 관련된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롭게 얻게 된 지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첨가, 조율,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본대. 첨가, 조율, 재구조화가 일어난 거. 첨가란 뭐냐?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 첨가가 나와 있어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자, 첨가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바로 나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말 그대로 첨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거예요. 얘가 나와 있죠. A사의 운동화는 쿠션감이 좋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기존의 A사의 지식 구조에 이거 덧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덧붙이게 돼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제 연상적 학습이라는 건데 연상적 학습이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상적 학습이 포함이 돼요. 학습이 좀 포함이 됩니다. 학습 효과가 우수하다는 거죠. 자, 첨가는 뭐냐? 이렇게 좀 소비자의 지식 구조에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지식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아요.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식 구조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를 주는 건 아니야. 얘가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첨가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식 구조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 조율이란 뭐냐? 두 번째요, 이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자신의 가정을 이제 검토를 해. 단순히 덧붙이는 게 아니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거. 조율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지식 구조 중 일부가 서로 결합돼서 보다 일반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사의 여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여러 특성이 결합이 되면 B사의 서비스는 고품질이다 같이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이거. 그래서 지식 구조를 검토해서 이건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보편성 있게 좀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A사에 여러 가지 좀 특성이 있어. 뭐 가격이 비싸다, 혹은 뭐 제품이 디자인이 좋다, 뭐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명품으로 인식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아, A사의 서비스는 뭐 고품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A사의 제품은 명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재구조화란 기존의 지식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구조를 생성하거나 바로 옆에 나와 있네요. 아예 새롭게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첨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던 거에 하나 붙이는 거죠. 조율은 뭔가 보편성 있게 일반화 시키는 거라면 얘는 아예 새로운 의미나 구조를 생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나 구조를 생성하거나 자, 이런 거는 예시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지식 구조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나 조율과 달리 차이점이 나오겠네요. 지식 구조의 위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광범위한 인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예컨대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통신사인 C사가 기존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새롭게 세분화하면서 서비스마다 A, B, C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였다면 소비자는 C사에 대한 하나의 이제 지식 구조가 아니라 이 브랜드라는 걸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죠. 별도의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기존의 구조의 지식을 이렇게 첨가같이 더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재구조화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해봤어요. 1번 좀 먼저 볼까요? 자, 1번 보시죠. 스키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이다. 그죠? 이 문단에 아까 있었죠? 이 문단에 있던 정보였습니다. 스키마에 대한 정보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거든요. 여기죠? 스키마. 그 다음에 2번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자신의 지식 구조를 검토하 일반화할 때 이거 뭐예요? 조율이죠, 조율. 2번도 맞고요. 중성자극 아니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아직 안 나와요. 이따가 이게 보면은 여기 아까 7문단 체크 안 했네. 뭐 이따 체크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하나 있긴 한데 이따가 뒤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은 인지적 학습과 달리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개편. 행동적 학습 이따 나오니까. 근데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는 건 재구조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캔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동적 학습은 4문단 이후부터 나오잖아.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5번을 설명하는 건 재구조화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쉽게 5번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살펴보죠. 자, 한편 이제 볼게요.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러한 것을 행동적 학습이라고 해요. 인지적 학습과 다르게. 그러니까 인지적 학습은 자기가 직접 뭐 정보들을 탐색하거나 외적 탐색들을 통해서 인지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행동적 학습은 어딘가에서 반복적인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광고에서 이제 멋진 배우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때 소비자가 배우에 대해 가진 호의적인 태도가 해당 상품으로 전이돼요.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건 역시 행동적 학습의 결과예요. 왜? 여기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잖아. 멋진 배우의 모습.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가 이제 전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와 상품을 이렇게 연결짓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란 말이에요. 기존에 좋아했던 배우예요. 근데 이거 계속 연결이 되잖아.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여기에 가졌던 호의가 이쪽으로 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행동적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보다 결과에 관심을 두는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인지적 학습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거고, 근데 그 행동적 학습은 이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나누고 있어요.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죠. 자, 먼저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적 토대는 뭐냐? 파블로프의 이제 조건만들 실험이니까 여기는 뭐 다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실험의 내용은 뭐 어디나 어느 지문이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돼요. 자,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적 토대는 파블로프의 이제 조건 반사 실험인데, 자 이제 고전적 조건화 인지주의 심리학 이제 다 봤으니까요. 이거 또 이제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이거 지울게 그냥. 자, 여기가 이제 이거였고 고전적 조건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죠. 파블로프의 이제 조건 반사 실험인데, 자 개에서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반복한 결과 나중에는 먹이가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개의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거지. 실험의 결과죠. 먹이가 없이 침이 나온다는 걸 발견할 때 이제 이게
행동적 학습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이제 실험의 결과는 늘 중요합니다. 과학 지문에서도 중요하고요. 이때 먹이가 치매 분비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무조건 자극이에요. 이때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먹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는 사실은 무조건 자극에 의한 무조건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먹이를 보면 우리가 침을 흘리는 거야, 그지? 자연스럽게 반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지 중성 자극이 있어요. 이게 먹이인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이게 사라져도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조건 자극이 됩니다. 조건 자극에 유발되는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연결하면 되죠? 이제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용어들이 많을 때는 항상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아마 이 실험과 연결제 보면 종소리 얘기일 거예요. 종소리는 침을 흘리는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건 그냥 중성 자극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뭐랑 묶으면 되냐면 이 무조건 자극하고 묶는 거예요. 그치? 짝지어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무조건 자극과 묶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이 사라져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조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극이 사라져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유사하죠. 서로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유사한 반응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제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아까 얘기했죠? 연예인에 대한 좋은 태도가 제품에 전이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나왔던 얘가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는 거죠. 이런 조건화.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 자극과는 무조건 자극이 언젠가 깨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종소리 들려준다고 침 흘리지 않죠. 또 연예인이 이제 제품 광고에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호의적인 태도가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요 결합이 그러니까 조건 자극과 여기 이제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지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지면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소리랑 뭐 다른 걸로 연결짓는 거예요. 뭐 먹이를 연결짓는 거야. 종소리하고 뭐 위협적인 거 하나 뭐 다른 걸 연결져. 뭐 총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걸 연결짓는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이제 종소리 듣는다고 침을 흘리진 않겠죠. 여러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보고 광고 모델을 기용한 경우 자사 제품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서 연예인을 접하게 되면 이게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예인이 여러 군데 등장하면 1대1의 결합이 깨지게 되죠.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대1의 결합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소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문단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작동적 조건화 보겠습니다. 작동적 조건화. 자, 작동적 조건화는 뭐냐? 상자에 가둔 힌지를 대상으로 한 스캐너. 이것도 실험이네요. 똑같이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묶여있죠, 지금. 작동적 조건화는 어떤 반응에 의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반응이 일어나는 걸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선택적 보상이란 여기서 이제 강화와 처벌이다. 그러니까 보상을 줘서 이제 어떤 반응을 만드는 건데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강화와 처벌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워버리죠. 이따가 어차피 다시 지워 보면 되니까 지워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강화와 처벌을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하고,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부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강화에는 이런 게 속하는 거죠. 강화에는 뭐가 속합니까? 긍정적 강화가 있고 부정적 강화가 있어. 이게 뭔지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긍정적 처벌,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 처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벌도 역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 저런 얘들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선물을 증정을 해요. 다시 그 상점을 찾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강화를 하는 거죠. 왜? 긍정적 자극을 제공했잖아. 다시 그 상점을 찾도록 하니까 문제에도 이런 예시가 나올 거예요.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점에서 불친절을 몇 차례 경험한 소비자가 그 상점을 다시 찾지 않는 것은 부정적 처벌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반응에 이제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불친절이 이제 이런 반응이잖아. 그래서 경험한 소비자가 상점을 다시 찾지 않는 거지. 부정적 자극을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벌에 의해서 구매가 감소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예시가 나오겠죠, 문제로. 자, 질문당.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학습을 통해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끊임없이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학습은 합리적인 구매 행동을 위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소비자의 학습이라는 게 구매 행동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어. 왜? 습관적인 구매, 충동 구매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런 학습이라는 게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질문단에서 그러나 이후의 정보는 항상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다 보시죠. 자, 1번에 3번.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자극은 중성 자극이겠죠. 중성 자극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무조건 자극과 합쳐져야 되죠. 종소리만 가지고는 반응이 안 일어나죠. 먹이하고 같이 합쳐져야죠. 종소리가 들리면 먹이를 주는 게 합쳐져야 됩니다. 3번은 맞는 얘기죠. 4번은 방금 한 거예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1번에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은 인지적 학습과 달리 기존의 지식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 이건 아까 재구조화 얘기잖아. 재구조화 얘기는 인지적 학습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행동적 학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자, 2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그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이냐 아니면 인지주의 심리학이냐. 그쵸?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인지주의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 모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태도의 변화. 이게 학습이잖아요. 학습의 정의죠.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는 니은에 대한 연구와 달리 소비자가 지니는 지식의 구조. 그쵸? 지식의 구조,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마를 중시한다는 얘기죠. 니은에서는 스키마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니은에 대한 연구는 기억에 대한 연구와 달리 소비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 과정을 중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니은은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니은은 결과. 근데 기억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기억이 과정을 중시해요. 자, 3번. 뭡니까? A니까 지금 작동적 조건하고 표시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A가 없네. 육문단에 A 표시해서 이거 어차피 수능특강 여러분 원본 보시면 되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자, 먼저 쭉 보기 읽었다고 하고요. 수능특강 이게 좀 잘려서 그래요.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건 늘 지문의 내용과 연결지으면 되겠죠. 자, 실험 원에서 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먹이는 긍정적 자극이죠. 방금 얘기한 거죠. 우리가 긍정적 자극.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 강화이고. 자, 실험투에서 불편할 정도 약간의 전기가 흐르는 건 부정적 자극을 가하는 거, 그쵸? 부정적 자극을 가하는 거 맞고요. 힌치가 의도적으로 단추를 누르게 된 것은 선택적 보상. 이게 그 실험이죠. 확률을 증가시킨 거고요. 실험 3에서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가해지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서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뭘 제공하는 거예요? 긍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갑은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을 때마다 먹던 디소화제를 찾았는데 시골엔 이약이 없었어. 그래서 갑은 평소 졸음을 쫓기 위해 마셨던 이 음료수를 마셨더니 소화가 되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갑은 졸음을 쫓을 때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될 때에도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됐어. 나를 보시고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을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을은 광고 모델로 차분하고 고상한 이미지로 유명한 연예인 FC를 기용하고 제품이 등장할 때 그 이미지를 부각한 화면과 음악을 제시했어. 그런데 몇 달 후 유사한 이미지로 어떤 제과업체의 과자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첨가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 그런 디소화제에서 이 음료수를 마셨을 때 이러한 것이 첨가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아까 연예인 기용한 거, 이 경우는 아까 이제 조건화와 관련해서 어떤 겁니까? 이제 한계를 얘기하거든요. 고정형 조건화의 한계. 그래서 이제 어떤 무조건 자극과 이런 조건 자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예인이 여러 군데 나오면 그런 긴밀한 1대1의 결합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뭐 맞는 얘기죠.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2번,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된 것은 이 음료수에 대한 지식을 재구조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수용한 것은 결국 첨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뭐 당연히 연예인을 기용하기로 결정하고서 이렇게 전이시키려는 거죠. 행동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연예 FC를 광고들을 쓴 것은 이미지를 무조건 자극으로 한 거죠. 그 연예인에 대한 또 호감이 일어난다는 건 당연히 무조건적인 자극일 겁니다. 이거를 어디로 전이시켜? 제품으로 전이시켜서 그 제품만 보고도 호감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죠. 종소리하고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른 업체의 과정만 출연하는 것은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죠. 왜? 이런 고전적 조건화의 그 조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게 되는 거니까 그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고요. 한번 넘어가 보시죠.